자,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기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 검색식이에요. 이게 생소하죠. 검색식이 금리 인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검색식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응용이 되려면은, 시장을 좀 더 폭넓게 알고 있었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겠죠. 그만큼 이게 경험이 많이 중요해요. 경험을 내가 많이 가질수록 검색식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단계를 좀 높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스마트 루틴 방에서는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저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는데, 아무튼 쉽게 쉽게 해놓은 다음에 추적하기도 쉽고 분류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분류가 되어야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금리 인하 검색식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는데요. 나온 종목들이 뭔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특징이 뭐냐면은 올해 이제 금리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하락을 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한 3, 4개월 급락했잖아요. 그 배경에는 10년물 미국 장기 채권 금리, 그게 거의 상당히 5%까지 올라가면서,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시장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끝내 3단계 하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락은 정말 아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근데 올라갈 때는 그 아픔이 치유가 되기도 전에 그냥 다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 신고가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은 그 기회를 쉽게 또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중요하고, 대비가 잘 되신 분들은 또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았을 때 주가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드렸으니까 하나씩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서 뭐 신성인지는 딱 그거죠. 뭐 9월부터 쭉 하라고 그랬죠. TS 인베스트먼트, 한국정보인증도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어때요? 그러니까 단발성 상승을 했는데 추세는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거래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얘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좀 안 좋았는데 금리가 이제 인하되니까, 금리가 인하됐다라기보다는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고 또 연준도 금리를 지금 피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연속적으로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완화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정보인증은 어떤 종목인지만 아시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위메이드도 어때요? 지금 보세요. 계속 하락을 하다가 10월 말에 시장 금리 변곡이 있었거든요. 쭉 올라가던 시장 금리가 5%에서 딱 변곡이 생기는 그 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아주 무섭게 올라갔죠. 얘는 그러면 위메이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너무 쉬워요. 이런 특징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특징만 캐치하시면은 이게 금리 인하에 좀 긍정적인 종목인지, 아니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악영향을 받았던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쉽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렌시스, 이런 개별 호재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금리가 상승할 때,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개별 이슈가 있었을 때는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쭉 하락했죠. 이 하락장에서. 특히 10월 달의 하락이 상당히 강력했는데 아무튼 최근에 또 개별 이슈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거의 다 지금 특히 뭐가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은 대표적으로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죠.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갔죠. 뭐 에너지 관련주들. 바이오. 모스코텍도 바이오 종목인데 한 8월 달까지 올라가다가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죠. T3. 약품주들. INC. 오늘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게, 여기 기아도 나오고, 기아 굉장히 많이 상승하네요. 기아는, 이틀 전에 영상 올린 거 있는데, 뭐, 러시아 공장 매각 소식?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호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올라가고 있죠.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가다가, 한 7월경부터 꺾여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변곡이 생겼을 때 아주 무섭게 올라가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아까 봤던 위메이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이 카테고리가 연결이 되죠.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STO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결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옮기는 올라가는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또 대표적으로 굉장히 영향받을 게 뭐냐면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도 거기 맞죠. 마찬가지죠. 그냥 종목명만 써도 CS 뭐 베어링 치면은 오늘 5.8% 올라가고 CS 윈드 오늘 5.1% 최근에 막 올라가고 있죠. 한화 솔루션 올라가고 있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라가고 있죠. 보세요. 엄청나게 내려갔죠. 엄청나게 내려가다가 이제 거래량이 팡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나 검색식은 금리나 수혜주를 찾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찾을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지금 시장이 오늘 요게 많이 나오면은 시장 색깔이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구나 이런 분위기를 좀 볼 수 있고 보세요. 종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실시간 검색식인데 보면은 이제 제가 아침에 켜놨는데 제일 먼저 검색이 된 게 태웅, 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부담받게 건설기계도 보세요. 잘 가다가 이렇게 진짜 잘 가다가 딱 7, 8월 때 변곡이 생기더니 요 상승한 요 지점 있죠. 여기까지 다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두산 마켓이 요 시기에 뭐 잘 안 팔렸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모멘텀이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업황 모멘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업황도 중요하고 이 업황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변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이 업황에 영향을 줄 거라는 어떤 생각에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뭐 바닥을 잡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바닥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뭐 경제를 잘한다고 바닥을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맞게 놓치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계속 루틴으로 계속 매일 뭔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파악을 해야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쪽 업종 되게 좋아요. 이쪽 업종 매수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오르기 시작한 구간일까요? 아니면 이미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주가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잘하는 분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쪽 업종이 지금 좋아요 라고 해서 봤는데 그때가 거의 완전 기가 막힌 바닥에서 여기서 사기가 편한 자리였냐 편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구경만 했다 2번 자 어떤 거예요? 바닥 잘 잡아줘서 너무 좋았다 1번 부담스러워서 사기가 조금 곤란했다 2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여러분들 폰 보시면 요 맨 아래에 이렇게 점 3개로 해가지고 더보기 메뉴가 있어요. 더보기 버튼.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열면은 유튜브 앱이 실행돼서 영상을 볼 수 있고 유튜브 앱에서 여러분 보셔야지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시더라도 채팅은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주소를 드렸기 때문에 주소를 클릭하면은 유튜브 앱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카카오톡에 안에 있는 내장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거기서 영상이 보이기 때문에 채팅이 안 돼요. 유튜브 앱이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맨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2번이죠. 사실 두산밖에 또 지금 보면 한 요 정도에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왠지 좀 애매하죠. 여기 또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어요. 보니까 바닥에서 급등을 하면은 예를 들면 CS 윈드를 한번 볼게요. 갑자기 이게 확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제 240선까지 부고 나서 내가 뭘 수익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수급은 좋은 게 많은데 이거 보세요. 그럼 내가 발견하려면 한 이 정도서부터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시장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루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루틴은 복잡하거나 하는 일이 많으면 루틴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루틴을 간결하고 핵심적이어야 되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다음 프로세스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 루틴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씩 눌러볼게.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는 지금 움직였네요. 그죠? 조금 늦게지만 지금 움직였네요. 그러면 자, 쭉 빠졌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한번 외바닥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매집봉이 2개 터지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든 상태다.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 검색식 이런 걸 또 보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활용법은 제가 스마트 루틴방에서 강의로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 강의 보신 분들은 이거 대충 어떻게 만들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CS 윈드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포메탈, 메커스, FR텍 통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통신 관련주, 통신 인프라 이런 거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보세요. 결제 관련주들이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더니 눌렸다가 아주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갔었던 업종은 아무래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나 STO, 조각 투자 이쪽과 연관된 업종이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안에 게임도 들어가죠. 게임주기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 게임주들도 이런 가상자산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이 게임 자체에서 그런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 이쪽에 부각을 좀 더 다른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주니까 간다기보다는 이런 가상자산, 가상화폐 시스템 이쪽과 연관된 기업들, 뭐 조각 투자도 일종의 이제 그런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은 그쪽 업종이 이번에 금리 상승기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이 하락을 했어요. 가장 많이. 그만큼 억눌려 왔던 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나 많이 억눌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 종목도 많이 보이죠. 바이오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셀트리온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되게 강하게 올라갔죠. 얘는 그대로네. 거의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K옥션 보세요. 엄청납니다. 로보틱스도 이번에 많이 올라갔죠. 로봇주들은 또 왜 그럴까요? 로봇주, 통신 인프라, 친환경,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넷마블 게임, 자, 건설 기계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동화 시켜놔서 시장을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루틴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경험치도 필요한데, 경험은 또 순식간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붕어빵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루틴을 좀 실행하는데, 그러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실행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실행해서 경험치를 쌓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런 금리와 이런 종목의 관계를 내가 이해하는 데는, 경험적으로 뭐 3년 정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뭐 5년, 6년 해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이 시장을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매매에 5년 동안 집중하셨던 분들은 이런 관계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배우신 다음에 뭐 기업 분석을 배우시고 업황 분석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신 분들은 그 정점에는 경제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하세요. 그런 글도 읽으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한 2, 3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뭐 이런 금리가 어떤 종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뭐 2, 3년 공부를 단계적으로 잘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기는 어려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툴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툴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일단 먼저 주고 툴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루틴을 계속 실행해서 한다면 뭐가 생겨요? 경험이 많이 생겼죠. 이게 케이스 스터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뭔 케이스를 알아야지, 뭔가 케이스를 알아야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냥 내가 혼자는 못 찾고 그런 걸 찾으려고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걸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이런 게 뭐 나올까요? 뭐 검색하면은 연관되지 않은 정보들도 다량 있고 거기서 내가 필터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누가 툴을 딱 알려주고 실행만 하세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딱 알려주면 그러면 금리와 이 종목의 이 업황과의 관계를 딱 안 상태에서 루틴을
돌려가지고 나온 종목들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그 공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두뇌는 굉장히 휘발성 메모리예요. 반도체 기초 공부하다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두뇌는 거의 디램하고 같아요. 오늘 공부하면 내일 한 80%가 다 날아가거든요. 다 날아가요. 거의 대부분 날아가고 뭐만 남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라는 사실 정도만 그것만 기억하고 내 두뇌에 저장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야. 내 두뇌 안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사실만 기억하는 거지 저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저장시키려면은 어떻게 우리 암기 과목 같은 거 어떻게 계속 반복으로 막 입으로 계속 똑같은 뭐 단어 외울 때도 여러 번 막 하고 여러 번 오늘 해도 일주일 있다가 또 까먹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 그러니까 단순 반복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내가 배우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된 지식 정보 체계가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케이스별로 이렇게 공부하면 경험치가 순식간에 증강되면서 그 기억이 오래 남게 되니까 이제는 나중에 6개월 뒤에 아니 1년 뒤에 해도 대략적으로 내가 접근성이 생겨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알고 거기서 어떻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그 방식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3개월 동안 공부 안 하고 다시 하더라도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루틴은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실행하실 수 있게. 하지만 경험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보조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업황이 어떻고 이런 기업이 어떤 특징이 있고 현재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 종목과 연관된 게 왜 연관이 되는지 그런 논리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들어놓으시고 듣고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휘발성 메모니까 다 날아가죠. 그게 아니라 직접 해보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툴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매일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하는 시간이 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짧죠. 지금 시장이 금리 피벗이 생기면서 금리 피벗이 나오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갔죠. 그리고 관련주들이 계속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 수급도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려운 산업이 많아요. 금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일단 그럼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은 산업이라고 하면 매크로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다? 그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아까 아니 뭐 친환경, 뭐 기계, 건설 기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2차 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라이브에서는 클립 영상으로 뺄만한 거는 아직은 이제 안 했고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금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또 영향을 주는 종목 산업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들은 다음에 이렇게 검색시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징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만 안 다음에 그걸 매일 실행하면 내가 5년, 10년 단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금리와 영향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3. 잘 모르겠다. 공감이 안 된다. 4. 잘 모르겠다. 공감이 된다. 3. 잘 모르겠다.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 4.
뭐 써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아이디어로 캐치해서 뭔가를 하려면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배경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 이 현상을 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태양광이 왜 가는 거야? 풍력은 또 왜 가는 거야? 저번에 보니까 안 좋다고 하던데 조선주들은 왜 가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죠. 상황이 지금 뭐지? 도대체? 언제까지 반도체가 좋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2차 전지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고 자, 드론, 바이오, 물류, 자동차 대표 주동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바이오가 많죠. 건설 기계도 보이고 건설기도 좋았고 보면은 자율주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